가을비가 으스스하게 내리던 오후 제1대학교 병원 수술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술용 헤드라이트의 차가운 빛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집도의 배아준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국내 신경외과 분야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55년의 삶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살아온 듯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배아준의 시선은 집도의용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의 뇌동맥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부위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미세 수술 도구를 조작하며 파열 부위를 향해 접근해 갔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호하고 냉정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감정도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그가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이름 때문에 얼마나 깊은 혼란에 빠졌는지 말입니다. 수술실에 들어서기 전 그의 손에 들렸던 환자의 차트에는 환자 이정우, 보호자 이윤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이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과 가장 비겁했던 순간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시절 그는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뒷바라지해준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싫었던 그는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고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정우 30세. 하준의 머릿속은 수술 정보와 과거의 기억이 뒤섞여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뇌 사진을 보며 직감적으로 환자의 나이와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녀와 헤어질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기억을 묻고 살았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이름은 과거의 흔적을 억누르던 그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보조의사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하준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술대 위 환자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마취로 인해 무방비한 상태로 누워있는 30살 청년의 얼굴은 그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콧날, 입술의 모양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굳어버린 표정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깊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음의 문턱에 선 아들을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버린 과거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수술실의 시간은 그의 손이 멈춰 선 순간부터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듯 느껴졌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술실의 왕이었고 그의 침묵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준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야 하는 그 어떤 의사도 겪어보지 못할 처절한 수술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현재로 돌아와 그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도 파열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물기가 맺혔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에게 지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수술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작은 골목에 자리한 시골밥상이라는 소박한 식당은 이은서와 아들 이정우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식당은 그녀의 오랜 헌신과 노고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재료를 다듬고 손님들을 맞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오직 아들 정우뿐이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좀 쉬면서 해요. 30살의 아들 정우는 늘 어머니를 걱정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가끔씩 두통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었습니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뇌에 이상을 보였지만 병원에서는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씩 극심한 두통을 앓곤 했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짐이 될까봐 끙끙 앓다가도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다는 말 대신 엄마, 내가 더 열심히 도울게요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식당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그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정우야, 너 또 아프니? 아프면 좀 들어가서 쉬어. 은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다 왔어. 손님들 많아서 엄마 혼자 힘들어. 아니야. 얼른 들어가서 누워. 엄마가 할게. 정우는 어머니를 보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은서가 잠시 주방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나갈 반찬을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쿵하고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가 식탁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은서의 심장은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아들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아들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엄마한테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은서는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우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은서는 정신없이 아들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찌푸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물과 섞여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비 오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발 비극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괜찮아.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심장은 죄어오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픈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을 향한 간절함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1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이은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의료진에 의해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서는 그가 사라진 빈 복도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축축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멍하니 서서 아들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응급실 접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무심하게 입원 서류를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수술을 집도할 의사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집도의 배아준. 이은서의 손은 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지워내려 했던 이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를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빨리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술 동의서의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은서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하준이야?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절박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네, 보호자님, 서명하셨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분이 수술을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배아준 교수님이 저희 병원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해서요. 어서 서명해 주셔야 해요.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배아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과거의 모든 원망과 분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기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멍하니 수술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의 눈물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 배아준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술을 재개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최고의 의사답게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의학적 판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뇌동 맥류 파열 부위를 향해 조심스럽게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 이은서의 이름,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나이. 이 모든 우연의 일치가 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뇌의 파열 부위를 조심스럽게 봉합하며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오직 기계음과 의료진의 조용한 목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이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배아주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 환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마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배아주는 그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눈매, 콧날,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동시에 그는 30년 전 이은서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별을 고하던 날, 그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불안한 예감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배아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었구나. 그의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명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성공과 명성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직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안도하며 박수를 쳤지만 배아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 대신 깊은 슬픔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수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정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라고 말할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 그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빠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배아주는 초조한 마음으로 회복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30년 전에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30년의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이은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회복실 문이 열리고 이은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그녀의 거친 손과 낡은 옷차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아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서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은서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함께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배아준? 은서야, 나야. 하준이야. 은서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준은 그녀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야, 나야.
나 하준이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당신한테 할 말 없어요. 제발 가세요. 은서는 단호하게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연민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 정우. 정우는 어떻게 된 거야? 내 아들. 맞지?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그의 질문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우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 혼자 키웠어요.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요. 은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간 남자의 앞에서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하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이미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서는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30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하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가 30년 전 버리고 떠났던 과거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준은 자신의 비겁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의 퇴원 수속을 하던 이은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완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측은 기부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배아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동정이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 그렇게 30년을 버텨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은서는 배아준의 의국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아준의 의국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배아준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은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배아준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은서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정요? 어떻게 진정해요? 당신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은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현금이 가득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내가 가진 돈 전부예요.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요. 우리 정우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배아준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은서야, 제발. 이건 내가 널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너한테 평생 갚아야 할 빚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이미 다 갚았어요.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말아요. 은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정우는 내 아들이고 내가 알아서 키웠어요. 당신이 이럴 자격 없어요. 은서는 단호하게 말하며 봉투를 그의 책상에 던져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가 30년 전 버리고 떠났던 과거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그에게 쏟아졌고 그는 그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퇴원한 후 배아준의 아내 박지연이 그의 병원비 내역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거액의 병원비가 결제된 것을 발견한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추궁했고 그는 결국 이정우의 병원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지연은 분노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덮어두고 살았지만 그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은서의 식당 시골밥상을 찾아갔습니다. 시골밥상은 허름하고 소박했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박지연은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차가운 표정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은서는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아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빈자리에 앉아 은서를 응시했습니다. 이은서 씨 맞으시죠? 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이 당신 아들 병원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문제로 우리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서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누군가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배 교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저도 가진 돈 전부를 돌려드렸고요. 은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박지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남편분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남편분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일에 대해 남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박지연은 은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은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누군가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지연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그녀에게서 어떤 동정심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은서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은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박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이은서의 식당을 찾아온 아내의 차가운 경고 이후 배아주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우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퇴원한 정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식당 앞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고 그는 멀리서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정우 씨 맞으시죠? 배아주는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그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혹시 저를 아세요? 배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정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그를 닮아 있었지만 맑고 순수한 눈은 이은서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눈을 보며 30년 전 이은서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수술했던 제1대학교 병원 배아준 교수님 맞으시죠? 정우가 먼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담당 의사였습니다. 회복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근데 왜 저를 볼 때마다 슬퍼 보이세요? 정우의 순수한 질문에 하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정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잘 회복해서 다행이라서요. 하준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은 그에게서 슬픔을 읽어냈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우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정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하며 봉투를 거부했지만 하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정우의 봉투에 편지를 한 장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널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단다. 널 버리고 떠난 비겁한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그리고 이 돈으로 너와 내 어머니의 행복을 찾아라. 널 사랑하는 아빠가. 그는 그렇게 아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정우와 이은서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슬픈 이별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